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전도사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5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무방비하게 머무는 장소, 바로 욕실에 관한 충격적이고도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평소처럼 욕실에 들어가서 비누 칠하고 물로 헹구고 대수롭지 않게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저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곳으로만 욕실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오산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7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욕실은 단순히 청결을 관리하는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생명을 담보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해오던 사소한 목욕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요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산을 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요양원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그 생존의 비법을 오늘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74살 박모 어르신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였습니다. 매일 10,000보씩 걸으시고 평소 혈압약 말고는 드시는 약도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고개를 드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수건거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어르신은 그때의 공포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십니다. 70평생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진 적은 처음이었고, 그 차가운 욕실 바닥이 마치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고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박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건의료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분들이 겪는 낙상 사고의 20% 이상이 바로 이 좁고 습한 욕실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질 경우 1년 안에 생을 마감할 확률이 무려 2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바로 욕실에서의 한 번의 실수라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독립적인 삶은 끝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실에서 이렇게 취약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욕실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급격하게 요동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들이 결합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험한 공간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하체를 강철처럼 만드는 기적의 치료실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에게 권해드린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들어가는 욕실에서 딱 5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들을 전략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막혀있던 혈액순환이 뚫리고 잠자던 신경들이 살아나면서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제는 욕실에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욕실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핵심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씻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이 10년은 연장될 것입니다. 어떤 부위를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 포인트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씻기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박 어르신도 몰랐던 욕실 안에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던 행동 중에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샤워, 의자나 욕조에서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벽이나 안전 손잡이를 짚고 5초 동안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이 어르신들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한 물을 맞으면 혈관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세우면 중력 때문에 피가 하체로 쏠리고 정작 뇌로 가야 할 산소가 순간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휘청거리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통계에 따르면 어르신 10명 중 3명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5초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는 생명선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운 날씨에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부터 뜨거운 물을 끼얹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순서로 물을 적시며 올라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히트쇼크라는 무서운 현상 때문입니다. 차가운 욕실 공기에 노출되어 수축해 있던 혈관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으면 혈류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을 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히트쇼크로 욕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차근차근 적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식사를 마치신 직후나 약주를 한잔하신 뒤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씻으십시오. 밥을 먹은 뒤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분산되면서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까지 부족해집니다. 특히 술을 드시면 알코올 성분이 이미 혈관을 확장해 놓은 상태라 뜨거운 물이 닿으면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실신할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배가 부를 때는 소화가 충분히 된 다음에 씻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면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내 몸을 살리는 생명 부위들을 공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매일 씻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스위치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순서대로. 이 단순한 규칙이 여러분을 욕실에서의 낙상과 급작스러운 혈관 사고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5초의 법칙을 지키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전혀 어지럽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욕실 문을 열 때마다 천천히라는 단어를 3번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험을 피했다면 이제는 내 몸을 살리는 부위를 공략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생명 부위는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입니다. 씻으실 때 비누 거품을 내서 양쪽 손바닥을 서로 1분 이상 강하게 문지르고 주물러 주십시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따뜻한 물로 자극하는 것은 곧 잠자고 있던 뇌세포를 직접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꾹꾹 눌러주면 막혔던 기혈이 뚫리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생명 부위는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오금 부위입니다. 샤워기를 이용해 따뜻한 물줄기를 오금에 직접 쏘면서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금에는 하체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슬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곳이 꽉 막히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오금을 따뜻하게 자극해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면 다리의 부기가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체의 피로감이 씻은 듯 사라지며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곳을 씻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일주일 해보시고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드럽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과 오금을 통해 말초 순환을 돕는 법을 보셨다면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고 뇌와 심장을 직접 살려낼 최고의 비결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체에서 시작된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 건강을 완성하는 단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금 마사지를 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무릎 뒤쪽의 힘줄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지압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너무 강한 압력보다는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물의 온기가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달된다는 상상을 하며 씻어 보십시오. 그 상상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치유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씻어야 할 핵심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씻으실 때 이 부위를 따뜻한 물로 적시고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십시오. 그 이유는 사타구니에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서해부 림프절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체의 온도 조절 밸브와 같아서 사타구니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은 이곳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전신 체온이 올라가고 하체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중해야 할 생명 부위는 목덜미입니다. 머리를 감으시거나 샤워할 때 목 뒤쪽을 따뜻한 물로 충분히 데워주시고 손으로 목 근육을 위아래로 꾹꾹 주물러 주세요. 의학 서적에 따르면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액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굵직한 혈관들이 이곳을 지나 뇌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길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항상 무겁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목덜미를 따뜻하게 풀어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적인 두통까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생명 부위는 가슴 중앙 아래의 오목한 명치입니다. 이곳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며 씻어 주십시오. 명치 부위에는 우리 몸의 감정과 안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중심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자율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명치를 따뜻하게 이완시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소화 기능이 살아납니다. 특히 저녁 샤워 때 명치를 잘 풀어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밤새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다섯 부위를 씻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과 혈관 관문을 열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이 부위들만 정성스럽게 챙겨주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사타구니와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세 곳은 우리 몸의 중심축을 지키는 요새와 같습니다. 이곳이 뚫려야 전신으로 맑은 피가 돌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제가 공부한 아주 중요한 건강 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오금이 뻐근한 게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서 자꾸 쉬어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이 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마사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다리가 붓는 부종과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아리 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이하라면 근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씻는 것만큼이나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샤워 조건도 알려드립니다. 물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9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딱 10분 이내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고 가능하면 샤워 의자를 하나 장만하십시오. 서서 씻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바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상 사고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부위 식기법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게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샤워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니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손바닥을 비비고 오금을 마사지하는 그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치유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욕실 환경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매트 하나, 작은 의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욕실 내부 온도를 미리 높여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샤워하기 전 뜨거운 물을 미리 틀어 수증기로 욕실을 채우거나 작은 온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시니어 건강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 어르신의 건강 루틴은 아침 세안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수하실 때 그냥 얼굴만 닦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세면대에 받아두고 양손을 2분 정도 푹 담가 두십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쭉쭉 당겨주며 뇌를 깨우는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 2분의 습관 덕분에 아침마다 멍하던 머리가 맑아지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건강 씻기는 저녁 식사 2시간 후인 저녁 7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밥 먹고 바로 씻으면 위장으로 갈 피가 분산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욕실에 들어가기 전 미리 따뜻한 물을 틀어 내부 온도를 훈훈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들면 가장 먼저 발끝에 물을 대고 온도를 확인한 뒤에 천천히 다리에서 몸통으로 물을 적시며 올라오십니다. 비누 칠을 할 때가 바로 5분 생존 세정법의 시간입니다. 첫째로 손바닥을 비벼 뇌를 깨우고 둘째로 샤워 의자에 앉아 오금을 꾹꾹 눌러 하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셋째로 사타구니 서해부를 마사지해 면역력을 챙기고 넷째로 목덜미를 따뜻한 물로 데워 뇌 혈관을 넓힙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명치를 원을 그리듯 매만지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은 샤워를 다 마친 뒤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앉아 30초 정도 깊은 숨을 내뱉으며 혈압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벽에 설치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나오십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르신을 낙상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준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이렇게 씻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시니어분들은 매일 비누 샤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기름기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매일 전체 샤워를 하면 오히려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5부위 마사지는 세수하실 때나
옷을 갈아입으실 때 수시로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조 목욕과 샤워 중 고민하신다면 어르신들에게는 샤워를 더 권장합니다. 욕조 안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수압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무엇보다 나올 때 미끄러질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꼭 욕조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물을 배꼽 아래까지만 닿는 반신욕을 10분 이내로 하시고 반드시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루틴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74살 박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르신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저 멀리서부터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나 넘어질까봐 바닥만 보며 조심조심 걸으셨는데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 활기찬 발걸음에서 저는 어르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준 욕실 5분의 마법 덕분에 이제는 무릎 아픈 것도 줄고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서 살맛이 난다고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결국에는 요양원에 가는 게 정해진 순서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0세까지도 내 발로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긴 이야기를 딱 3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치료 공간입니다. 둘째, 손과 오금, 사타구니와 목덜미, 명치라는 5부위만 제대로 공략해도 전신순환과 뇌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며 오늘 저녁 여러분의 욕실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립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라며 체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딱 5분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욕실에서 투자하십시오. 그 사소한 5분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사는 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비싼 보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욕실 안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100세의 무병장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실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설렘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감 3.15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